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전대 실무 주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먼저 보면 우리가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AN을 A 플러스 N-1 D를 잡아서 푸는 게 아니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쓴다고 그랬지?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녀석은 4와 5의 등차 중앙이 어디야? 4.5잖아, 4.5. 따라서 2배의 A 4.5. 그래서 A 4.5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음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등차수의 합은 어떻게 한다? 등차수의 합은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랑 11번째 등차 중앙 뭐가 됩니까? A6가 되잖아. A6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런데 부호가 중요하겠지? 절대값을 풀려면 부호가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근데 절대값은 양수잖아. 양수들을 계속 더하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6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4.5는 음수입니다. 6는 양수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8번째, 10번째도 양수고, 그리고 4.5가 음수니까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풀 수가 있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A6, A8, A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A6가 있으니까 A6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6D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6D야. 그러면 우리는 A6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 A6만. 그러면 A6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A6를. 여기에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써주면 좋겠지. 그러면 A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차 중앙이 이제 6가 되려면 숫자의 합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12가 나와야 되잖아.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D를 해줘봐. 3D를 해주면 이게 뭐가 돼? A8이 나옵니다. 따라서 2배의 A6가 마이너스 6 플러스 3D니까 A6는 어떻게 되겠다? A6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6는 마이너스 3에 2분의 3 D가 되겠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해주면, 따라서 정리해주면 11에 마이너스 3 2분의 3D는 6D 니까 12D 그리고 A6 남았잖아.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분의 3D 이렇게 되겠어?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2분의 33D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3D가 있으니까 넘기면은 2분의 30D, 그러니까 15D, 그리고 넘기면 3D가 되겠지? 3D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있으니까 넘기면 30이야. 따라서 D가 얼마? D가 10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A6 구할 수 있어? A6는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3D입니다. 2분의 3.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15가 되겠고, 이게 10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A9은 이제 A6에다가 3D, 그러니까 12에다가 30이니까 42.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A하고 D로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수식 전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차 중앙에 성질을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연습을 해보십시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함수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이제 방정식의 근이 홀수가 되는 K값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정적분 함수를 라지 F로 잡는다.
그러면 도함수는 스몰 f가 되고, 그리고 k에서의 함수값이 0, 즉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k값이 달라지면 x축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위치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k1, k2, k3가 똑같은 x축 위에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발문을 항상 체크를 하십시오. 스몰 f는 뭐다? 스몰 f는 라지 f의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라지 f 프라임의 절대값입니다. 따라서 뭘 구하는 거야? 라지 f의 이동거리입니다. 즉 라지 f를 내가 위치로 잡게 되면 라지 f 프라임은 속도잖아.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은 뭐가 됩니까? 속력입니다. 속력의 정적분은 라지 f의 변화량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않고 양수만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라지 f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어. 그러려면 이 녀석이 뭐다? 라지 f의 도함수. 그래서 라지 f의 이 도함수, 즉 부호를 이용을 해서 라지 f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어? 자, 스몰 f가 라지 f의 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 변화에 의해서 라지 f의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2, 1 때문에 이 극대값이랑 이 녀석의 함수값이 똑같겠지?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단순 증가가 돼버리면 이 정적분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1개라든지 3개라든지 5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단순 증가가 돼버리면, 자, 봐봐. 3개짜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할 수가 없잖아. 3개짜리가 특정할 수 없으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이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줘야 되겠다. 따라서 양수 부분에서는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4차 함수 그래프 아닙니다. 노란색은 뭐야? 3차 함수고 파란색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가 나오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비율 관계입니다. 대칭축으로부터는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L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최고차항이 뭐 PX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길이만 궁금한 거니까 P의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2차 함수는 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식으로 풀지 않고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대부분 풀립니다. 자, 그랬을 때 봐봐. 이 극대값이랑 이 극소값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넓이다. 그러면 여러분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아십니까? 이거 알아? 6분의 2의 3승. 그래서 3분의 4라는 걸 압니까? 3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마이너스 3의 위치가 어디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의 위치는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의 위치는 첫 번째 어디가 될 수 있어? 여기가 먼저 가능하지? 지금 이게 라지 F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이제 X축의 위치가 어디가 되면 돼? X축의 위치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는 3분의 4입니다. 따라서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기 위에 생깁니다. 0이. 따라서 이 녀석을 X축으로 만드는 K값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이렇게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홀수계 만나게 할 수 있는 녀석은 어디 있어? 홀수계 만나게 할 수 있는 녀석은 여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자 0은 이제 위에 있겠습니다. 근데 봐봐 이미 K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0의 위치가 한 개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K값이 여기 한 개. 따라서 우리가 찾는 K1, K2, K3가 어떻게 돼? 여기가 K1, K2, K3. K1, K2, K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더 이상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근데 이제 멋있지 않나? 봐봐. 3. 이게 공통이네? 이게 공통이야. 그래서 멋있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 길이가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똑같이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그리고 지금 이 극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야? 극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a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3이니까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a분의 3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틈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고 그 다음에 L의 길이가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거 알았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어? 3이라는 길이를 첫 번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자,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뭐야? 최고차항의 절대값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적분해봐.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의 x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격은 a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절대값 2분의 a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 그러면 계산이 되지? 그러면 a제곱 a입니다. 근데 이제 a가 지금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러면 여기 a제곱 a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남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이 길이를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A값을 우리가 지금 구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3, 즉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 축의 위치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부터 K3입니다. 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부터 A3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A3가 아니라 K3 그러니까 1부터 K3 0과 2입니다. 그러면 1부터 K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랑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랑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는 지금 3분의 4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만 구하면 되겠네? 끝났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는 3분의 4였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지금 여기가 1이라며 그리고 여기 축이 2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다시 비율 관계입니다. 여기가 1이니까 이 녀석은 1제곱인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a입니다. 2분의 a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는 절대값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따라서 이 녀석은 4분의 3.
그러면 12분의 25가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찾는 답은 P 플러스 Q니까 37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M과 BM의 집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AM은 뭡니까? 서로 다른 원소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BM은 양수가 되는 항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AM과 BM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M이 8하고 9입니다. 8하고 9. 되겠습니까? 봐봐. 9은 새로 추가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6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8과 A9은 같아. 맞습니까?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지는 게 뭐야? 지금 B8과 B9이잖아? 그런데 A8과 A9이 같아 버리잖아? 따라서 B8과 B9도 같게 되겠지. 그러면 9번째 항이 추가가 돼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번째 항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9번째 항, 즉 6번째 항이 어떻게 된다? 0 이하가 된다. 양수가 될 수가 없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A6를 X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이 녀석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항을 전개시킬 수가 있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고, 양수입니다. 양수는 3을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2x. 그런데 여기가 다시 양수가 되겠지. x가 지금 음수잖아. 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따라서 x랑 이 녀석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의 합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A1부터 A5까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6를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역점화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가는 역방향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점화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어. 3 빼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고, 3을 더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AN은 AN 플러스 1로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A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점화식을 진행할 때는 봐봐, 정방향일 때는 AN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듯이 역방향일 때는 AN 플러스 1의 범위가 필요하다. AN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녀석은 0보다 커 나왔고, 그러면 3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AN이 0보다 크니까 AN-3은 마3보다 크겠고, 되겠나? 그래서 첫 번째 점화식은 어떻게 한다? 3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점화식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방향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역방향을 해주게 되면 A6가 마이너스 1이잖아. A6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되겠어?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번째밖에 못 씁니다. 그럼 여기 2가 나올 거고, 자, 2는 여전히 두 번째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5가 나오겠고, 자, 5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리고 이 녀석은 두 번째 써주면 8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되는 거니까 2가 나오겠고, 자, 2도 두 번째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5가 나오겠고, 그러면 5, 2, 마이너스 1,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네? 주기가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8 같은 경우는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8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고, 그리고 더해주면 11이 나오겠고, 자, 마찬가지로 11은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11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14가 되겠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음수니까 두 번째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게 좀 보입니까? 어떤 게? 이 녀석만 음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네. 나머지는 다 플러스입니다. 아, 그러면 봐봐. A1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당연히 한 개겠지? 그 다음에 B1은 만약에 양수면은 어떻게 되겠어? B1도 다 한 개입니다. 그래서 같아져 버립니다. A1이 0 이상일 때 0보다 클 때가 되겠지? 0보다 클 때. A1이 0보다 클 때는 다 같아져 버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로 출발하는 게 답이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11, 8만 이 녀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5, 2, 마이너스 1. 어디 있냐? 여기. 5, 2, 마이너스 1,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따라서 1부터 30까지 AN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8, 11, 마이너스 4만 따로 더해주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니까 15 그리고 5, 2, 마이너스 1이 몇 번? 9번 나오면 되겠지? 이제 3개씩 묶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6, 9, 54, 54니까 지금 69가 되겠습니다. 답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x의 자체가 이거랑 이걸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해주면 x를 미분하면 lnx만 남고 lnx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a는 어떤 점들이야? a는 t인데 x가 t입니다. 근데 t가 2보다 큰 거야. 따라서 증가가 되겠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이 나오면 이제 경계가 되는 t 이꼴 2일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2를 넣어주면 2,2를 지나.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다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단조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가 있는 겁니다. 여기 a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ax가 x축의 평행이에요. x축에 이렇게 평행 쭉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ax랑 ox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이런 x가 되겠지? 자, 그런데 무슨 삼각형이 나왔어 지금? AXO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내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겠고, A좌표가 뭐야? T, TLNT입니다. 그러면 이 중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돼? 이 녀석은 2분의 T,
2분의 t lnt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의 위치가 2분의 t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t가 되겠지? 그리고 라지 x의 y좌표가 그냥 똑같지?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tlnt가 되는 겁니다. tlnt. 그러면 x좌표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 녀석의 x좌표를 이제 스몰 x라고 하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t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t에서 x를 빼준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관계식이 보입니까? 여기 수직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함수값의 절반이잖아. 지금 중점의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2분의 t ln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지?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따라서 x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분의 t 마이너스 x랑 2분의 t의 곱이 그리고 2분의 t lnt의 제곱. 그러니까 4의 t제곱 lnt의 제곱.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1을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1을 나눠주고 t도 한번 나눠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x를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넘겨주면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lnt의 제곱. 이게 x좌표가 되겠지.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는 a의 y좌표랑 같은 거니까 t lnt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라지 x의 매개 변수 함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은 겁니다.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되겠고 먼저 t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지. 어떤 t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x랑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4y 플러스 3x가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하고 x좌표에다도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로 묶고 3t 마이너스 3t lnt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 이게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고 그런데 이제 봐봐. t가 공통입니다. t가 그리고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는 지금 2보다 크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t를 나누고 시작할까? t를 나누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는 게 낫겠지. 어차피 t가 0일 수는 없으니까 t를 나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3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lnt 값은 t가 지금 2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lnt는 얼마?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t는 2의 3승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을 써주면 돼. 여기에서 dx, dy는 어떻게 됩니까? 매개변수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이렇게 써서 이제 t랑 이거 이제 미분해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t 미분하면 ln t 제곱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잠깐 지우자. 너무 작게 썼다. 그래서 1 마이너스 ln t의 제곱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ln t의 제곱은 합성함수 미분법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배의 ln t에다가 속함수 미분 t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t 날라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를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 주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잖아. 뭐 다시 미분해도 되고 ln(t)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ln(t) 값이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7분의 4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그런데 이제 여러분 29번을 풀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거 좀 설명해 볼게. 우리가 극한에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나? 첫 번째, 두 수열이 수렴을 하면 어떤 녀석만 수렴한다? 상수배.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누기 할 때는 이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K알파로 수렴을 하고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하고 이 녀석은 알파 베타랑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베타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 이 무한수열의 극한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꼭 AN, BN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수열로 볼 수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 이 녀석이 무한급수가 되지? 그러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AN, SN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 이 녀석의 합이 2로 수렴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수열이잖아. 따라서 이 극한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봐봐. SN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N항까지 합이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 등비수열이 0으로 안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고 했을 때 나라면 그냥 BN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알겠어?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풀면 조금 점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논리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방금 배운 무한수열이 수렴을 할 때 사칙연산만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할 때는 무한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은 정해진 규칙 내에서 움직이는 게 수학인 거잖아.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왠지 0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0이 된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 나라면 현장에서 먼저 그렇게 풀어봤을 것 같아.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극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합차 또는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할까? 이 녀석을 지금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모의 극한이 존재하고 네모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AN과 AN이 공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네모에서 세모를 빼는 게 낫겠다. 네모에서 세모를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자, AN 날라갑니다. 그러면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거니까 지금 리미트 이제 뺐으니까 플러스 SN입니다. SN-BN입니다. 이 극한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네모에서 세모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0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봐봐.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SN-1이잖아.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는 거야. 뭐로 수렴을 하는 거야? 1-공비분의 첫째 항 B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고 따라서 BN의 극한이 얼마?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수렴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 두 가지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나라면 그냥 당연히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수렴을 하겠지. 그래서 BN이 0이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수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는 현장의 방식대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AN의 극한은 얼마가 되겠다? 어차피 BN의 극한은 0이 되는 거니까 AN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4분의 5가 되겠다. AN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이렇게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점화식이 나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해줘야 될까? n-를 넣어서 항들 사이에 대한 관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급수와 무한수열의 값입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1을 넣어서 첫째 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지. 첫째 항에 대한 정보. 그러면 A1-S1은 지금 B1이 되겠고 그러니까 B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표면성으로 쓸 수 있는 수식 전개는 다 됐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식 전개.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안 쓴 게? 아직 안 쓴 게 여기 있잖아. 급수가 또 수렴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무한수열은 0이 된다고? 따라서 AN의 극한이 얼마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로 가는 거니까 A1은 반대로 4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이 4분의 5를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넘기면 A1-2분의 3, 즉 4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바로 B1이지. 그래서 B1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공비 R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좀 하자. 생략을 좀 하면 그래서 공비는 어떻게 된다? 공비는 5분의 4가 되겠어? 공비는 5분의 4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마무리 해보자. 가식에서 이 무한급수가 2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AN과 A1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수렴하는 급수를 이용을 해서 식 변형을 해줘야 되겠어? 식 변형을 어떻게? 여기에서
A1을 더하고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더하기 빼기.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AN에다가 A1을 더하고 그 다음에 A1을 빼주면 돼. 그리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SN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이 수렴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녀석이 수렴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녀석 써볼게. 마이너스 A1 그리고 마이너스 1-R에 B 1-R에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R분의 B가 뭐야? 1-R분의 B가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5고 A1은 지금 4분의 5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이 항과 이 A1이 날아가겠지?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1-R분의 B가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여기 플러스 4분의 5잖아. 그래서 이게 날아가고 뭐만 남는 거야? 이 녀석은 지금 플러스에 1-R분의 B 그 다음에 R의 N승만 남겠지.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마이너스 4분의 5.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녀석은 P입니다. P에다가 지금 이걸 쓰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지?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R이 지금 얼마였어? R은 5분의 4였어. 그래서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5분의 4에다가 첫째 항 5분의 4.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7이 나옵니다. 마지막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권을 먼저 보면 이제 F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F가 ln 4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치역이니까 ln 4보다 작다의 치역이니까 f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ln 4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합성함수입니다. f에 적용되는 게 2의 x승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의 f가 어떻게 됩니까? 0과 4 사이만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합성함수의 정의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는 지금 속함수를 fx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2의 x승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지.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로 바뀌니까. x제곱 ax랑 2의 fx로 잡으면 겉함수가, 합성함수의 겉함수가 함수값을 결정하잖아. 이 녀석이 함수값을 결정합니다. 겉함수가 함수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2의 f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0과 4 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런데 봐봐, 이 왼쪽의 합성함수랑 오른쪽의 그래프가 같아야 돼요. 근데 봐봐,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우함수입니다. 우함수고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함수값을 결정하는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여기 극소값이라든지 극대값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0하고 4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근데 오른쪽의 함수를 보면은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부터 4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도록 쓸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4가. 그래서 이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겉함수가 함수값을 결정하지. 겉함수가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봐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면 왼쪽에서 나오는 2차 함수도 이 녀석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점근선 형태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겉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넓적하게 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0하고 4가 되면 되겠지. 0하고 4가 되면 되겠어. 근데 0하고 4가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 형태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봐봐. F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F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은 2의 F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겠고, 이 녀석은 2의 F의 무한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F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어? 2의 F승은. 그래서 2차 함수의 정의역 0부터 4는 2의 fx가 쓸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0하고 4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봐봐. 이 녀석에 아까 우리 했지?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야? 4가 되는 겁니다. 2의 제곱.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즉 K입니다. K. K도 마이너스 4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은 끝났어요. 지금 이제 왼쪽의 합성함수랑 오른쪽의 K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하면서 지금 A랑 K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건 다 이제 끝났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서 주어진 걸 봐보세요. 보기에서 지금 주어진 거를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뭐가 곱해졌어? x가 곱해졌지. x가 곱해졌어. 그러면 x가 곱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미분하는 방법밖에 없지. x가 곱해지게 하는 방법은 미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봐.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2배의 f에다가 속함수 미분 2배의 f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2의 f에다가 속함수의 미분 f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미분이니까 8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어? 맞아?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적분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f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야. 이걸 이제 적분하면 되겠지? 그리고 8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8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여기다가 f 이렇게 곱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f의 f 프라임이네. f의 f 프라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지. 내가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x dx는 뭐로 바뀌는 거야? dt로 바뀌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fx를 t로 바꿔주고 fx를 t로 바꿔주고 f 프라임 dx는 dt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 먼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3번이 되겠네. 필기대로 하면 이게 3번이고 여기 2번. 이제 적분 구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넣어보자.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굳이 넣을 필요도 없지. 여기서 보면 여기 최소값의 위치가 0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의 최소값의 위치는 지금 정의역이 2의 fx 승이니까 거기에 2의 f 0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2의 f 0승이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f 0승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0 지금 f값이 t로 변수 취한이 되는 거니까 f0는 ln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에다가 이상한 숫자 2분 루트에 ln 3분의 4를 넣어봐.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 써볼까? 바로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의 2배의 f 마이너스 4의 2의 f,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4분의입니다. 4분의 3이 되겠고 ln이니까 여기 날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 그래서 넘겨주면 어떻게 돼? 넘겨주면 2의 f값이 1 아니면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의 f값이 1 아니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3분의 4니까 1보다 크잖아. 일단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양수입니다. 양수야.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자, 겉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2의 fx 승이라고. 그러면 지금 0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치는 뭐 어떻게 되냐면 2의 f0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정보가 뭡니까? 아직 안 쓴 정보는 이겁니다. 나조건. f가 감소함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를 합성을 해도 이게 감소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2의 f의 마이너스 1승이 더 크고 그 다음에 2의 f의 지금 1승이 더 작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녀석이 얼마야? 이 녀석이 지금 2잖아. 2. 그러면 지금 f의 값이 양수에서는 지금 f0입니다. 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음수값은 f0의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값은 f0의 뒤에 있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f0이 2의 f0이 얼마라고?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양수값은 2보다 작은 2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이 거지 같은 f 루트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는 이제 0부터 루트 x2의 마이너스 x제곱의 f의 정적분은 뭐로 바꾸는 거야? 이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f는 t로 바꾸고 f 프라임 dx는 dt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은 어떻게 바뀌어? 적분 구간은 지금 0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ln2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값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루트 값에서 이제 0으로 바뀌는 겁니다. 루트 값에서 0으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여기 8분의 있고 0은 뭐라고? ln2로 바뀌고 그 다음에 루트 값은 뭐였어? 루트 값은 지금 0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f는 t로 바꾸는 거야. 2의 2t승 2의 2t승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다. 2t 마이너스 f 프라임 dx는 dt니까 그리고 4의 2의 t승에 여기도 t가 있고
이제 이걸 적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적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거 적분할 때 간단한 형태의 부분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미분의 역연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분했을 때 이거가 나오는 걸 찾는 거잖아.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 자, 가장 간단하게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는 거는 이거 아닌가?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요거를 미분하면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잖아. 이게 2가 곱해지면서 그렇지만 봐봐. 요걸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걸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거 미분하면 2의 2t승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다가 마이너스 2의 2t승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 녀석도 미분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좀 이해되나? 그래서 해봐.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지? 2t 되지? 이게 t가 2t가 돼. 이거 2 때문에, 숫자 2 때문에.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2의 2t승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의 2t승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2가 나오니까 2분의 1 해야 이게 숫자가 맞잖아. 맞습니까?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2의 t승에 t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점 찍어. 그러면 지수함수 미분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를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하면 돼? 2의 t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미분한 거랑 t를 미분했을 때 사라져서 우리가 찾는 미분의 역연산 개념으로 이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ln 2부터 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2분의 ln2 마이너스 그 다음에 16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공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선택 과목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복습 잘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